자, 여러분, 정보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나온 정보들의 양이 극히 적은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기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정말 옛날에 사람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나무 뿌리라도 캐가지고 고아 먹는 식으로 정보를 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이거 뭐야, 풀뿌리죽밖에 안 되잖아, 영양가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가 없는 영상은 피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께는 이번 영상을 절대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그래도 뭐 잠깐 살펴볼 수는 있겠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재생을 계속해서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이 비트코인 지금 현재 6,800불로서 어제 이어서 큰 변화는 보여주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힘이 빠져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곧 있으면 주봉을 마감하게 될 텐데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지 제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XRP 같은 경우는 17센트 후반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준비해 본 소식 같은 경우는 XRP 분석에 관한 것인데요. 다음 두 명의 상위 분석가들은 XRP가 조만간에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 이야기를 했다, 분석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뭐 별건 없고요. 첫 번째로는 루크 마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사토시 차트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왠지 XRP가 여기까지 올라가게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제 XRP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을 해주었고요. 이 두 번째는 좀 화질이 안 좋은 그런 차트인데 암스테르담 증권의 분석가인 반데 포페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사토시 차트이고요. 루크 마틴이 제시했었던 똑같은 지지선을 가리키면서 여기서부터 사토시 차트가 올라가가지고 내달 2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자, 이 유명 분석가들의 분석 뭐 항상 맞진 않죠. 오히려 틀릴 때가 많다라고 많은 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만큼은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명 분석가에 이어서 덜 유명 분석가,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분석가들의 의견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이 조커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XRP가 23센트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XRP가 과매도 되었었는데 여기서 매수가 붙기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는 XRP가 23센트 근방까지 올랐다가 결국은 크게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센트부터 23센트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이 상승률이 그래도 꽤 되죠. 그런 식으로 상승을 해준 다음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앞선 분석가들과 일단 상승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제 있었던 분석들을 잠깐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역시 이제 약간의 상승 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떨어지게 된다면 XRP가 상승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DIY 인베스팅이라는 트레이더,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께서 이 사람은 희망회로 전문가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최근에 올린 분석 같은 경우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달러 차트인데요. 여기서 조금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바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지지선 같은 경우는 13센트 후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하락할 가능성을 더욱더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는 큰 상승을 보고 있었지만 단기적으로 XRP는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고수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또 미국 증시가 개장하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XRP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게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쭉쭉 같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 전염병이 굉장히 심각하게 위세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박살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떨어지면서 XRP 역시 같이 하락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연준의 입김을 굉장히 거세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뚜껑은 한번 열어봐야 알 수 있게 되겠죠. 이 왕뚜껑이 될 것인지 소뚜껑이 될 것인지. 자, 그 다음에 준비를 해본 소식으로 2014년도에 크리스 랄슨이 리플사의 창업자로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영상이 또 올라와가지고 이 크리스 랄슨이 XRP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잠깐 이렇게 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앞부분, 이 6년 전에 크리스 랄슨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본 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So the thing about what XRP, the role that it plays, this supporting role, Ripple doesn't require you to ever use XRP, even in a trade.
I mean, the cool thing here is that anybody in the world now using Ripple can put a bid ask on anything of value from any issuer. So, for example, somebody could decide, I'm going to make a market between United Airline miles, if once United Airline miles are on Ripple, I hope they will be someday, to Brazilian real. You could go directly. You don't actually have to go through XRP. But what we believe will happen is that most market makers, in filling out the world of exchanging value from anything of value, again, currencies, merchant reward points, airline miles, gold, silver. 자, 그가 보고 있었던 2014년 당시 보고 있었던 XRP의 비전은 이런 것입니다. 이 XRP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리플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역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도 XRP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리플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어떤 자산이든 그에 맞는 가치를 매겨가지고 올려놓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마일리지를 브라질 법정 통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이 프로토콜 위에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그 둘은 바로 직접적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이런 과정에서 XRP는 필요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리플사는 미래에 전 세계 마켓 메이커들이 각각의 자산의 가치를 이동시키고 교환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정 속에서 나는 많은 이들이 XRP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XRP나 비트코인은 상대적 위험이 없는 이 카운터파리 리스크가 없는 혼자서 가치를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수학에 기반한 통화인데, 이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법정 통화를 대체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그들이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수학적인 통화들이 이 카운터파리 리스크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네팔에 있는 농부가 케냐에서 생산된 농기구를 사려고 한다면은 이 농부는 네팔에서 인디안, 영국, 케냐 이 많은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서 지불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거칠 때마다 여러 가지 법정 통화를 거칠 때마다 많은 가치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 이유는 바로 거쳤었던 한 단계 한 단계마다 거래 상대방이 연관된 통화들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통화들마다 저마다 가치가 다르고 계속해서 그 가치가 변동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거쳐야 되는 번거로움을 가지지 않고 만약에 네팔에 있는 농부가 네팔 루피를 통해 가지고 XRP로 바꾼 후 케냐에 바로 지불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이게 한 과정만 한 단계만 거치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원리는 이제 다른 자산들을 교환하는데도 그리고 무역을 진행하는데도 도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수학 기반의 통화는 굉장히 독특하며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 비트코인을 보더라도 수학 기반 화폐로서 금융기관 등 제3자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므로 수수료나 대기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전세계 어디에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전송될 수 있다. 더군다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치 하락에서 자유롭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하고 더욱더 높은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XRP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비트코인이나 XRP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었던 정말 유용한 자산이 될 수가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가치 교환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토큰화가 되어가지고 일어나는 세상이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리플사는 생각을 해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걷다가 뛰다가 말을 타다가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계속해서 편의성을 위해서 발전을 해왔었는데요. 이제는 무역이나 가치 전환 역시 그런 식으로 진화를 거쳐가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크리스 랄슨과 리플사가 보고 있었던 이런 미래는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 시청자 중에서 무역 사업을 하시거나 해외 수출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을 받을 때 중간에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원화를 보내서 이 원화를 미국 달러로 바꾸고 미국 달러를 다시 한번 유로나 이 프랑스 프랑으로 바꾼다라든지 그런 식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냥 바로 한국 원화를 XRP로 바꾸고 XRP는 수초 만에 바로 프랑스 프랑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것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긴 했지만은 유동성이 이제 법정 통화 유동성이 그래도 큰 나라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받거나 이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큰 어려움이 있는 나라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송금하면 3일 5일 걸리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들 유동성이 훨씬 더 적은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나라들과 무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이 정말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첩첩산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만약에 리플사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딱 한 단계만 거쳐가지고 한국의 원화가 XRP가 되고 XRP가 바로 아프리카 쪽의 랜드가 되는 엄청난 변화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리플사는 지금 당장 XRP 가격을 올리는 것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송금로를 가장 먼저 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리플사가 성공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XRP 생태계는 넓어지고 활용 용도가 증대되게 되면서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XRP는 브릿지 커런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게 현실화가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죠. 인류가 계속해서 발전을 한다는 가정하에 기존에 있었던 힘든 방식은 어떻게든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부디 이제 리플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원래는 짧게 계획한 영상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길어졌습니다. 부디 시청을 하신 분들께는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기를 바라고요. 영상이 괜찮았었다 싶으신 분들은 아시죠? 오늘 일당 이 광고 영상을 마지막까지 봐주시고 광고주 방문을 시청해 주심으로써 챙겨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